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오전 11시 13분. 어제 좀 쉬고 오늘 쉬었더니 발바닥이 좀 안 아픈 것 같아요. 햇반 먹었습니다. 햇반. 어제 까치에서 음식 주문한 반찬 한 번에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또 남은 걸 같이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울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 식사법을 따라 하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울금이 받쳐주니까. 60호 들었는데 하루에 2-3개씩 먹어야 되니까 2개밖에 안 남았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저께 한 박스 가져온 것 같은데 저희는 바로바로 달입니다. 그때그때 쌓아두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다리지 않아요. 묵혀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박스씩 갖다 먹어요. 도사님께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다립니다. 저도 다릴 때 옆에서 껄떡대요. 제가 방금 여기 3층인데 1층에 들어가서 물을 2통을 길러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물을 정수기에서 받으면서 우리가 텔레비에서 간혹 보잖아요.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물을 길러 몇 킬로를 가보면은 흙탕물이야. 흙탕물인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그걸 먹인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럼 어떻겠어요, 제가. 저는 물 들어가기 사실 귀찮아요. 2층 계단 2층까지 내려가야 돼, 1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또 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착잡하고,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편한데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양반들은 머리에다 이고, 그 흙탕물 먹일 때 가슴 아픈데. 엊그저께 제가 통장에 돈이 10,000원 있는데, 유니세프인지 뭔지 빠져나간 거야. 와, 순간 열이 받았어요. 참, 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잘 나갈 때 막 몇 군데다 해놨는데 계좌가 어떻게 알고 그걸 또 빼갔는지. 근데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 잘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니까. 그때도 그렇게 생각해서 순간 열이 받았지만 뭐 홀락했더니 돈이 없는 거야. 보니까 유니세프 빠져나간 거야.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카운터가 2층이에요. 1층은 주차장이고 문을 뜨고 있는데 모텔이니까 약간 여성의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뭐 무반응을 떠나서 그냥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 소리 들어도. 이렇게 인간의 관심사는 바뀌잖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가 있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어젯밤인지 오늘 아침인지 꿈을 꿨는데 어머님하고 돌아가신 형님이 나왔는데 저를 보고 그냥 무덤덤하더라고. 별로 아는 체도 않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이제 운전을 원래 못 하시는 분인데 차로 저를 갖다가 태우고 어디론가 가다가 내리래요. 그냥 퉁명스럽게. 제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그나마 좀 핑계 댈 게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3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거, 저 후회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머님께 효도 못한 건 정말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마음이 짐으로 남아있는데 그 서운함이 발동을 하신 건지 무표정으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운했지만 내렸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려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라는 거였어요. 열차를. 핸드폰을 들고 가다가 전철 타러 가는데 열차인지 이제 열차라고 합시다. 열차 타러 가는데 핸드폰을 들고 손에 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지나가다 툭 쳐서 핸드폰이 강물에 빠졌어요. 근데 강물이 굉장히 깊어요. 핸드폰을 강물에 빠지고 깊은 강물에 빠진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야지. 열이 받았지만은 포기하고 열차가 떠나면 안 되니까 열차를 탔어요. 탔는데 뭐 때문에 꿈이니까 기억이 안 나다가 갑자기 제가 열차에서 막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안 떨어지려고 열차에서 아둥바둥 했는데 결국 열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보다 해몽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제가 해몽을 했는데 그 열차가 어머님의 그 차가 천국으로 가는 은하철도 999였다. 어머님이 차에서 내려주고 그것도 감사하죠. 아직까지 지구에서 할 일이 있나 봐요. 제가 그 열차 두 번째 열차를 탔는데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해몽,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계속 전해져 내려옵니다. 꿈은 진짜 황당합니다. 그죠? 다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만약 꿈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 그렇게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떻게, 그건 무의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나쁜 꿈은 없다. 일어난 일은 꿈도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다. 해몽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해몽은 지혜입니다. 해몽을 잘해버리면 하루가 가뿐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많은 책들이 없었잖아요. 유튜브 강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른분들이 꿈자리가 사납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왜? 말이 씨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말, 침묵은 금입니다.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꿈은 해석을 잘하면은 우리가 꿈이 악몽이 있고 길몽이 있는데 그건 꿈의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해몽입니다. 해몽을 잘하면은 해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지구에 살 일이 있구나.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계속 하죠. 어제도 또 메가 가서 알라딘 가서 계속 책을 보고 글을 썼어요.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유튜브는 신이 저 언젠간 신이 됩니다.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이 다 누구나 돼요. 좀이라도 빨리 되면은 평온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누구나 되는 건 100%입니다. 신으로 살고 싶잖아요. 신이 뭐 설마 뭐 돈에 환장했겠어? 그건 아니죠. 어제 이제 알라딘 가서 교보가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알라딘 가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유튜브에 나온 책이에요. 어떤 분이 계속 그 책을 보라고 하더라고. 가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갖고 그 책을 사실 요즘에 제 형편이 그러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 때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사야 될까다가 사자 19,000 얼마더라고요. 사자. 카운터 가서 이제 결제하려니까 알라딘은 중고 서점이에요. 근데
이건 새 책이니까 뭐 결제 방식이 다르대요. 뭐 QR코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저도 유튜브도 하잖아요. 웬만큼 제가 핸드폰 잘 중간 정도로 만지거든요. 하고 알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비회원으로 들어갔어요. 또 했는데 뭘 이렇게 쓰라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알라딘에서 한두 시간 책을 보고 글을 써서 에너지가 좀 고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신이었다가 갑자기 인간으로 이제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아, 책을 한 권 사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나? 책 한 권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20,000원이요? 주고 나오면 다 그래요, 다. 근데 새 책이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제가 해도 복잡하더라고. 근데 저는 에너지가 이미 고갈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해요. 자, 정신력이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 몸 건강이 월등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뭐 해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은 웃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울금을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어쩌고저쩌고 한대요. 미리 울금 드세요. 혈통만사. 모든 영양이 다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은 한국 토양에서 자란 뭐 채소든 밥이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약이든. 그래서 오늘 어제 책을 못 사왔는데 집에 와서 유튜브 강의 들으니까 또 이건 이 책은 사야 되겠다 하고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밖에 나가서 신중동에 칙칙복복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갔다가 부천역 가서 몇 군데 서점 가서 알아볼 생각. 교보 있으면 그냥 단박이었어요. 교보 없어지니까 정말 아쉽네. 사실 교보가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거기도 장사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문외한입니다. 어떤 일에 지식이 없는 사람, 초짜. 그리고 문외한의 반대말이 이제 전문가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의 대표, CEO들의 착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 집단. 오히려 문외한 집단이 있어도 망하지만은 전문가 집단만 있어도 문제가 생긴다. 쉽게 표현하면은 남자, 여자라고 합시다. 아무리 남자끼리 잠을 자도 여자끼리 잠을 자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문외한하고 전문가, 남자 여자 극과 극입니다. 합치니까 시너지효과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생뚱맞은 사람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지혜는 제가 지금 쌓고 있잖아요. 경험도 엄청 많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이때 누군가가 나서서 저희 금전적인 부분을 그리고 저의 경험과 지혜를 섞어서 시너지 효과 초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초대박이 납니다. 그것도 저는 100%라고 봐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이래서 대본이 필요한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차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떠오르지 않을 때는 차 한 잔. 물입니다. 해겨 들으셨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은 또 생각이 찾아옵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또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돈보다는 없어도 책을 사는 사람이니까 지혜에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돈입니다. 목적이 돈. 대부분 돈 벌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지혜에 환장한 사람, 돈에 환장한 사람 차이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돈에 환장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보다 돈 더 버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렇죠. 열받아요. 더 벌면 배 아파요. 그게 돈에 환장한 사람끼리 만나면은 서로 망하는 것도 싫지만 나보다 더 버는 거 싫어해요. 그런 걸로 이제 서로 그런 마음이겠죠.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근데 체계에 환장한 사람, 마음의 평온에 환장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약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입니다. 상대가 더 잘나길 바라요. 저는 솔직히 정말로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은 지혜가 많은 사람. 그래야 배우잖아. 솔직히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주겠다. 뭐 최소한 1,000억은 넘겠죠. 그럼 간단해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제 그러잖아요. 제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의 재벌들이 서로 달려오겠지. 식사 함께 하자고. 그럼 1,000억 한 방에 생기는 거예요. 돈 벌기 참 쉽습니다. 옛날에 무슨 지금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어령 박사님인가요?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지 않고 해바라기식으로 다단계 얘기야 뭐야. 자, 해바라기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면은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고 A, B, C, D 1, 2, 3, 4, 5 1에서 100까지 다 다른 길을 가면 돼요. 남과 다른 길을. 그러면 나는 이 분야에서 1등, 얘는 저 분야에서 1등. 서로 달라요. 합쳐져 봐. 초대박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스마트폰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던 걸 갖다가 서로 약간 다른 분야에 있던 걸 갖다가 조합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없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새로운 건 없고 새로운 눈이 있다. 새로운 관점이 있다. 새로운 연결이 있다. 달란트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는 초반에 카지노에 나왔잖아요. 최민식이 자기 형님이 최민식한테 같은 일을 하자니까 형님하고 나하고는 재능이 똑같아서 안 된다고. 형님 남자, 나 남자, 애기 안 생긴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양기수처럼 유튜브도 하고 책도 보고 글도 쓰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돈 쪽으로 이렇게 뭔가 방향을 잡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잡고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요. 돈 들어서 이렇게 만나봤자 싸움밖에 안 납니다. 수명 줄어. 전현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아이씨, 나 잠 안 잘래. 그러다가 한순간에 천국 갑니다. 은하철도 999 답니다. 가다가 은하철도 999 타고 가다 얼마나 원통하겠어. 아유, 내가 저 돈 못 쓰고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이렇게 가지가지도 못할 걸. 왜 아등바등 살았나. 인생이 참 난이도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간의 그 욕망에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아까 그랬잖아. 생각 안 나? 그럼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굳이 막 억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떠오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젠가 양말 한 짝이 없는 거야. 냅뒀어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니까. 욕실 가서 빨래 하려고 보니까 옆에 옷 속에 들어있더라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무조건 일어난 일이 최고라고 해버리면은 그 순간에 암세포는 다 도망가요. 저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인간이 아니라 저는 신이 됐다 이미. 저렇게 신도 양기수를 대단하게 볼 거예요. 저렇게 국민 빚쟁이를 만들어 놓고 저 나이에 저 정도면은 진짜 요단강 가려고 해야 될 텐데
저래도 일어난 일은 최고라고 저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놈한테 더 이상 못 해보겠다고 하겠지. 오늘 정도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어머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늦둥이 막내예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손에 5,000원짜리를 쥐고 계셨어요. 그 당시 5,000원이면 컸죠. 저 못 믿어서. 아버님이 바득바득 우겨서 저를 낳거든요. 막내 못 믿어서 못 가겠다고 5,000원을 이렇게 쥐고 계셨고, 항시 방학 오면은, 겨울방학 이렇게 오면은 미나토 쳤어요. 미나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공부 좀 시키려고. 아버님, 어머님, 형들한테 한 대도 맞은 적 없습니다. 심지어 꾸중 들은 적도 없어요. 어머니한테 욕 진짜 많이 먹었죠. 옛날 시골 욕은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 법에 걸릴 거야 아마. 옛날 시골의 부모님들이 자녀분한테 한 얘기, 지금 문화에서는요 범죄입니다. 범죄. 감히 저도 입 밖에 못 내겠어. 진짜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네. 심지어 저희 큰형님, 돌아가신 큰형님은 제 마을에서 무슨 큰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뭐 저도 다 이제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모들이 이제 우리가 실수를 했으니까. 근데 형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마당을 세게 칠 테니까 우는 소리 내라고. 실제입니다. 큰형님이 말씀은 안 계셨지만 참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런 일을 잊어먹지도 않네. 벌써 뭐 40년이 넘은, 훌쩍 50년 다 돼가는 얘기인데 참 그렇네요. 자, 일요일날 휴일입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돈 버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일상에 있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설사 그 사람이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배울 점이 있어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나 배웁니다.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그죠? 총균세 어제도 들었습니다. 총균세 꼭 들어보세요. 유튜브. 책 이렇게 두껍대. 책 사지 말고, 책 사면 좋죠. 근데 유튜브 강의 들으면 그 두꺼운 책을 1시간 정도로 요약을 해줘요. 참 듣기 좋아요. 모든 건 환경이 바꾼다. 그 내용 딱 하나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든 뭐든 성격이든 환경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맹모삼천지유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환경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술집에 계신 분들, 옛날에 술집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욕이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화장품 장사 오래 해서 술집 문화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양반들은 오로지 목적이 돈입니다. 술집 문화가. 너 얼마 벌었어? 어떤 손님 만났어? 오로지 기준이 돈이에요. 다른 뭐 술집에서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시를 쓴다거나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오로지 그 사람들은 얼마 벌었어야. 남보다 덜 벌면 열받고 더 벌면 우쭐하고, 일상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돈으로 벌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돈이 있었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개과천선해서, 사람은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저도 17년 정도 책을 봤어도 이제 겨우 49대 51 법칙에 의해서 장점이 50일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50, 60, 70인데 그러면 나는 포기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책을 안 읽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책이든 지혜든 돈이든.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면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을 곁에 두면 돼. 그럼 시너지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거든요. 그 환경을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자가 나이 먹었어, 남자가 나이 먹었어, 외로워, 돈이 있어. 그건 젊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혜예요, 지혜. 요즘에 커피숍 가서 막 떠들어 보면은, 좀 그런 얘기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전에 부모가 못생기면 딸아이 팔자가 그렇게 갑니다. 지금 성형하자, 성형은 최고의 지혜예요. 단 우리가 얼굴만 몸만 성형하지 말고 말투도 성형하자. 우리 다 느끼잖아요. 누구 참 멋있다, 예쁘다 했는데 입에서 막 말투가 쓰레기야. 매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요. 왜? 옛날에는 이쁜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천국이에요. 다 성형. 그래서 너무 흔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말씨가 예쁜 사람, 항시 웃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베푸는 사람 드뭅니다. 우리가 뭔가 약간 흔하지 않아야 대우를 받잖아요. 드물어야. 그냥 소수가 대우받는 거잖아요. 흔한 여기저기 뭐 흔한 돌멩이들이 대우 못 받잖아요. 흔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대우를 받잖아요. 말씨가 예쁜 사람, 항시 웃는 사람,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씨, 항시 웃는 사람,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돈이 안 들어요. 제 유튜브만 봐도 무료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거예요. 60년 가까이 경험도 있지만 17년 넘게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유튜브 저보다 구독 많이 누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유튜브 영상 저보다 강의, 인문학 강의 많이 들은 사람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제가 혼자 살았잖아요. 밤새도록 틀어놔요. 저 유튜브 10년, 15년 전에 한참 나올 때 유튜브 강의 내용 메모하다가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잘라고 하면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고, 특히 애터미, 저는 애터미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회원가입은 수도 없이 했지만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가 저의 기본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참 그 인문학 강의, 뭐 역사 강의, 구수한 그 농담, 지금도 옛날 생각에서 한 번씩 들었던 거지만 또 듣습니다. 자본 생산성소도 그 강의가 수도 없이 많아요. 물론 제가 체크하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정말 다 들은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책 보고 인문학 강의 듣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1층에서 여자가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내도 아무 무반응이야. 이제 관심사가 재밌는 게 바뀌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글을 언젠가 보냈는데, 인간은 그래요. 아까 환경도 그랬지만 책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책은 읽으면서 반성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책 내용에 비춰서, 내가 이 부분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냐면 이제 과연 과거는 이랬고 현재 이랬는데 미국이 아니라 미래는 어떨 것인가. 저는 이제 일단 반성이에요. 후회하고 반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후회는 잘못하면 뒤로 빠꾸 올 수 있어요. 아차 양기수였죠. 아차 양기수.
제가 한 10분 정도의 유튜브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래서 또 잘못했어.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웃어라. 그리고 아까 말씀 진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 한 잔 마시는 거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은 있습니다. 어떤 큰일이 있어도 자극에 우리가 엄청난 공간을 두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빨리 대답 안 해도 돼요. 오늘 밖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제가 자극을 맞이할 거예요. 수행하는 거. 우리가 밖에 나가면 수행 시작이에요. 집에 있어도 수행입니다. 양반 하나 어디 갔어? 이것도 수행이에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 나옵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무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출지 않습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